안녕하세요. 여러분의 IR 피칭 내비게이션이 되드릴 세봄 커뮤니케이션 대표 강은하입니다. 앞서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긴장을 늦추는 방법,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 시각적인 요소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질의 주셨던 부분에 대한 응답들로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해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전반적인 내용들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앞에 IR 피칭 Q&A 도착해 있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제한 시간에 맞춰서 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시죠? 네,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바로 직전 영상을 보시면 1분 단위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언급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 영상도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전 두 번째 영상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발표 제한 시간. 나는 1시간 주면 정말 잘 말할 수 있는데요. 또는 나는 5분도 너무 길어요. 그냥 3분이면 됩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조금 큰데요. 제한 시간의 체감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도 중요하지만 제한 시간을 잘 지키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면 발표 시간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경쟁자들이 다 앉아 있고 약간 그런 페스티벌 형식으로 한 명씩 강당에 무대에 오르셔서 발표하시고 같이 박수 쳐주고 이런 훈훈한 분위기도 있고요. 때로는 대기석에 따로 있고 밖에 대기실에 따로 있고 발표자 한 명씩만 들어와서 심사자 다대 1로 발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사실 이 한 분 한 분에게 시간을 더 많이 주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카운터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발표 시간, 질의응답 시간, 그래서 한 기업의, 한 스타트업에 배정된 발표 시간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까다롭게 진행이 되니까요. 시간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데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방법.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느냐에 따라 그 체감 시간이 많이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연습하시는 방법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 끝 이렇게까지 통으로 연습을 많이 한다. 통으로만 연습한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셨으면 저는 X를 들겠습니다. 방법적인 차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의 첫 문장부터 감사합니다까지 마지막 문장까지 반드시 통으로만 연습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없어야 될 상황이 생기죠. 가끔 여러 가지 변수, 마이크가 꺼져요, 화면이 꺼져요, 또는 온라인이 끊겨요.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끊겼을 때 여기까지 말하고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갈 때 끊겨주면 정말 고마운데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죠? 참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필 끊기는 경우가 많고요.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없어진 시간만큼, 잃어버린 시간만큼 잘 유연하게 대처하셔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세요. 통으로 연습하신 분들은. 물론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암기하셔서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자마자 1분 만에 바로 하실 수 있는 정도다 하시면 괜찮지만 로봇처럼 어색하게 들리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통 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또는 1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이렇게 돼 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조금 더 긴 경우들이 있는데요.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발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냥 기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에 만회하실 그런 시간도 많고요. 조금 더 제2의, 제3의 미니 피칭을 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통으로만 발표만 준비하세요. 그래서 발표 제한 시간에 맞추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말은 더 어조가 붙어서 로봇가 말하는 것 같고 평소에 내 말투와 다르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현상들이 자꾸자꾸 중첩돼서 디데이인 날 아이고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소 연습은 카테고리 단위별로 떼어서 연습해 보세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PPT 화면이나 아니면 제출하셔야 되는 기본 초기 사업 계획서 또는 피칭 자료가 있으시다 하면 일단 출력하세요. 출력하셔서 그걸 A4지, 그러니까 한 슬라이드가 A4지 하나씩 되든 한 슬라이드에 2개가 출력이 되게 여러분만 보실 수 있게 출력하셔서 장표를 막 섞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20장의 슬라이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출력한 20장을 앞에 막 틀어 놓으시고요. 제일 첫 장과 끝장은 반드시 그 첫 장과 끝장 순서에 발표를 하게 연습을 하시고 2번 장부터 19번 장까지를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발표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이 그날 발표하러 대면이시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발표하시든 현장에서 겪으시는 긴장도랑 가장 유사하게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서론 얘기하고 어느 정도 워밍업이 되면 본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술의 특장점, 서비스의 우수성, 차별화 이런 거 얘기하고 넘어가시잖아요. 사실 그 워밍업 없이 기술의 차별화를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를 생활화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아나운서 생활도 했었고 SBS에서 성우 생활도 10년 정도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아나운서 연습을 하던 20대 꼬꼬마 시절에는 툭 치면 안녕하십니까, 전 어디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저의 자기소개가 한 5가지 버전으로 나오게 했었어요. 이제 5대 방송사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또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K사 가서 M사 발표하고 M사 가서 S사 발표 이런 이제 섞이는 경우가 생기죠. 다만 여러분께서는 한 곳에 지원하시는 그 시간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툭 쳐서 나올 정도가 되게 카테고리별로 완벽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 순서가 바뀌더라도 중간에 연결고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실 겁니다. 근데 머릿속으로만 하면 그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의 녹화하는 그 모니터링 세팅할 수 있도록 책장이나 삼각대 세우셔서 여러분의 상반신이 보일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 놓으신 다음에 앞에 슬라이드가 막 섞여져 있죠. 하나 들고 이거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잡을지 내 손하고 아직 약속을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잡히는 걸 들어서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면 기승전 내 사업, 기승전 내 아이템, 기승전 내 기술, 내 서비스로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는 그 애드립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3분으로 줄여주세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보실까요? 이런 발표 시간의 제한이 약간 유연하게 되더라도 능수능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근력이 생기실 겁니다. 제한 시간 연습은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발표 후에 질의응답을 따로 준비할까요? 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네, 대문자 5로 기억해 주세요. 네, 큰 동그라미 5로 기억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피칭 발표하는 것은 그냥 기회를 드리는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실제로는 그걸 듣고 질의응답의 평가가 많이 갈린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을 연습을 안 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네,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이제 할 때, 그러니까 실시간 온라인으로 화상회의처럼 할 때 이제 최근에 한 기관에서는요 스카이프로 연결해서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고 스카이프로 연결한 건너편에 이제 발표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피칭을 하십니다. 발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연결 따로 하셔가지고 이제 영상 끄고 전화로만 다시 질의응답을 하셨대요. 스카이프 영상 말고 스카이프 음성으로만. 근데 질의응답을 할 때는 이제 전화를 하시니까 이 전화 톤이 나오는 거죠. 잘 이해되십니까? 발표는 굉장히 이제 막 정갈하게 막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연습한 대로만 딱 하셨기 때문에 말끔하게 끝났는데요. 이게 휴대전화가 내 귀에 닿는 순간, 내 입에 가까이 오는 순간,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셔도 돼요. 그거 많다고 감점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고 제2의, 제3의, 제4의 피칭 기회를 놓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심사하시는 분께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저 질의응답 대신에 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전체 시간 내에서 지킬 테니까 질의응답을 좀 줄여주시고 발표 시간을 늘리면 안 됩니까? 라고 너무 간곡히 말씀하셔서 네, 그러십시오 라고 배려는 해드렸지만 총 시간이 예를 들어 20분이면 그중에 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인데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이 된 거겠죠. 안 되셨어요. 네, 질의응답에서 사실 평가가 많이 갈린다라는 말이 그래서 드린 겁니다. 질의응답은 심사자가 애매한 부분 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나? 보완할 예정이신가? 계획이 있으신가?
ing로 지금 현재 진행형인가 그걸 체크하시고 싶으신 건데 일방적인 발표로만 시간을 많이 채우신다는 건 그런 점수를 더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 위주로 많이 말해야지라기보다 심사위원하고 소통한다는 느낌으로 피칭을 준비하시고 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응답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연습을 많이 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기도 O입니다. 네,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방법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한 10일 정도 남았다는 가정하에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표까지 중요한 심사가 10일 남았습니다.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자, 그게 지금 화면 건너편에 계신 분이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제가 대학에서 또는 어떤 학회나 협회에서 또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앞에서 발표가 디데이가 10일 남았습니다.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0분 계시면 10가지가 나와요. 자, 어떤 분은 자, 새 옷을 사야죠. 막 이러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막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녹화해 보겠습니다 등등등 많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게 나의 약점이다. 그러면 그 약점을 고치는데 여러 가지 요소보다 시간이 조금 더 드니까 그걸 먼저 보완해 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 서는 게 불편하다 또는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게 많이 어색하다라고 하시면 그 연습을 오늘부터 지금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 10일 남았으면 10일째는 이제 발표하러 가셔야 되니까 9일이 남은 거잖아요. 1일부터 3일까지는 시선만, 그다음에 뭐 4일부터 뭐 6일까지는 목소리를 좀 가다듬는다든지 청각적인 요소만 이렇게 연습하는 게 조금 잘못된 방법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테고리별로 연습을 하시면 이거 말할 때는 내가 유난히 눈을 많이 깜빡이는구나. 내가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말이 조금 정갈하지 못하구나, 길어지는구나, 부연 설명이 불필요하게 많아지는구나를 체크하시면서 말을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는 건 초안만 가지고 여러 번 연습을 하시되 완벽한 스크립트는 따로 쓰지 않으셔도 그런 카테고리별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 입말, 말로 하는 이 스크립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3편에 걸쳐서 마지막 영상을 지금 여러분께 전달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녹화하는 장소까지 오기까지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네,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을 이렇게도 말해봤다가 저렇게도 말해봤다가 제가 혼자 중얼중얼 연습을 하는데요. 지금 마이크로 통하기 때문에 제가 중얼중얼을 굳이 연기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톤과 이 목소리 크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차이는 저만 타야 돼요. 시끄럽거든요. 네, 이렇게 연습을 실제 하는 것처럼 하시면 굳이 제가 시작하고 연습 이렇게 연습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자유자재로 연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때 그렇게 연습하실 때는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가시는 것도 좋고 카테고리별로 가시는 것도 좋고 다만 횟수를 더 잘게 나눠서 연습하시는 것이 통으로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도 연습 안 하고 모레 다시 통으로 한 번 그거보다 여러분이 훨씬 나아지시는 속도가 더 많이 빨라지시거든요. 언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 방법들은 막 오늘 연습해야 되니까 어디 가서 뭐 내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잠깐 엘리베이터 타시는 동안에 한 10초 동안에 문장 하나 정도 바꿔보시고 아까 연습했을 때 거기서 자꾸 버벅댔었는데 그러면 그 문장을 다른 어휘로 바꿔보시고 다른 낱말로 바꿔보시고 다른 단어로 바꿔보시고 이해되셨습니까? 단어, 어휘, 낱말 다 같은 뜻이고 다 두 글자예요. 저는 어휘가 편해요. 그럼 저는 어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내 입에 맞는 말로 바꾸는 작업을 자꾸 하시면 진짜 내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전달할 때 진심이 많이 느껴집니다. 저 사람 얘기가 진짜 저 사람이 하는 얘기구나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정말 어렵게 준비하시고 어렵게 통과되신 그 서류의 자료들이 진짜 사업이 실현될 수 있고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도 대면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라도 지원해드리고 길을 열어드리는 기회를 여러분께서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자, 그러면 효율적인 연습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오를 많이 들어서 오늘 기분이 좋네요. 효율적인 연습 방법은 사실 양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이 있고요. 질적인 연습을 높이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은 질적인 방법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질적인 연습. 양을 늘리는 방법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양은 여러분께서 긴장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나는 일단 첫 말을 여는 자체가 좀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일단 양을 많이 늘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1분 이상, 3분 이상, 5분 이상, 뭐 1시간 얘기할 수 있다. 단 정갈한 언어로요. 하실 수 있다 하면 그때 질적인 연습을 겸비하시는 것도 좋죠. 자, 그래서 효율적인 연습은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지 횟수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지 스크립트를 바꿔야 하는지 내가 녹화할 때 뭐가 불편한지 카메라 보고 하는 게 안 되는지 내가 어떤 요소가 감점 요소가 되겠구나 또는 내 사업이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데 장애물이 되겠구나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녹화하셔야 됩니다. 네, 녹화하시면 제일 좋고요.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것이 받아쓰기 해보시라고 해요. 그거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정말 저를 믿고. 네, 정말 저를 믿고 딱 한 번만 해보시면 나를 바로 알게 됩니다. 제가 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바쁜 시기에 언제 그걸 하고 있어 하는데 5분짜리 본인이 말씀하신 걸 받아쓰기 해보시는데 총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네, 글자를 막 휘갈겨 쓰셔도 괜찮고요. 타이핑 하셔도 괜찮아요. 한 번만 해보시면 내가 수식어가 많구나. 내가 또는 어떤 특정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구나. 아니면 이런 포즈가 많구나.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많구나를 아실 수 있거든요.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면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방향을 어느 쪽으로 트셔야 되는지가 잘 잡힙니다. 그래서 일단 녹화 한번 해보시고요. 받아쓰기 해보시면 갈래를 잡으시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이건 OX 답변이 아니라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죠. 이 발표는 일반적인 스피치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스타트업 대표께서 중요한 데모데이나 디데이 때 IR 피칭 하시는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상황에서의 발표라고 테두리를 짓고 프레이밍 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인이죠. 각인시켜야죠. 네. 예전에 지금은 원로 가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가수분이 노래와 그다음에 가수의 그룹명을 바꿔서 얘기해가지고 막 웃음을 샀던 적이 있어요. 그냥 일반 해프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BTS의 다이너마이트인데 다이너마이트의 BTS 이렇게 소개하신 거죠. 뭐 그냥 그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데요. 자, 스타트업의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대표도 유명하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표 그 기업의 기업명도 유명하지 않아요. 기술 서비스 제품도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다 경쟁력이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네이밍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긴 한데 한 가지만 각인시킬 때 키 메시지가 뭔지를 잡고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건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다 보여지는 영상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요즘 뷰티 관련한 이제 그런 신생 화장품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기업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데 대학에서도 강의를 오래 하셨던 그 관련 분야에 계셨고요. 그 다음에 좀 지금 코로나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트러블을 없애는 특허도 이미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명, 그 다음에 코로나 이슈명,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 어떤 기구가 들어가는 이 세 가지가 제목에 다 들어가니까 그중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핵심 원천 기술인지 잘 헷갈리는 거예요. 세 개 다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이거저거 많이 하는 그냥 흔하게 보는 분식집 느낌입니다. 어디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기본은 하지만 그닥 특별할 것 같은 없는 어떤 메뉴가 나와도 그냥 기본 정도 하는 하지만 스타트업 IR 피칭은 그래서는 성공하기 어렵죠. 선택이 돼야 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해서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네이밍의 각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완벽하다고 느끼셨으면 전달자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의 여지를 바꾸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연습은 정말 제가 귀가 따갑도록 3편의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느 단계인지 알고 나한테 맞추는 방법들을 일상생활에서 곳곳에 자주자주 짧게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어 배울 때만큼이나 또는 제3의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만큼이나 연습을 하시면 많이 달라지실 텐데요. 막상 연습합니다. 난 잘해요. 뭐 마이크 잡으면 잘하지 이러시지만 디데이에 가보면 그 자신감만큼이 100%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봐요. 너무 마음이 막 아파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 좋습니다. 그 자신감이 100%, 200%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 해보시는 게 좋고요. 막 이렇게 밝혀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 명이나 그런 게 아니라면 앞에 첫 인사 또는 끝 인사, 이번 페이지는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카테고리 전환 멘트 이 정도만이라도 한번 해보셔서 평가를 많이 받아보시길 원해요. 전문 기관이나 또는 이렇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처럼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질의를 해주셔서 질의에 대해서 조언 받으셔도 좋은데 나를 좀 밖으로 내놓고 평가 받으시는 게 지금 나이만큼 살아오신 한국어를 바꾸실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많이 내려놓으시고 키메시지를 잡고 연습을 생활화하는 것으로 발표의 가장 중요한 각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IR 피칭이 어떻게 생각하면 투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프레이밍 되어 있는 발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잡고 가면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울려야 되거나 어떤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그 신뢰 한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 오늘부터 내가 어떤 거 연습해야겠다는 마음이 잡히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과 도약을 돕는 세분 커뮤니케이션 강은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은하 대표님께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스피치, 발표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차근차근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라면 아마도 잘 숙지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더 좋은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